다산의 전백질 원장입니다. 제5절 전류의 화학작용과 열작용. 자, 전기가 무슨 작용을 하냐라고 대표적으로 물어봤을 때 전기는 전자유도작용, 그러니까 전기가 자석으로 되는 전자유도작용도 있지만, 그리고 전기가 바로 열을 만들어내는 열작용, 그리고 전류의 화학작용, 전기는 화학식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엔지니어는 하나를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여러 가지를 골고루 알아야 돼요. 뭐 기계적인 것에 대해서부터 이 열에 대한 거, 이 화학에 대한 거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전지, 건전지 이거 딱 생각하면은 딱 맞을 겁니다. 전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식에서. 그러면은 자,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전류의 화학작용과 열작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전해핵, 전류가 흐르며 화학적 변화가 나타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전리되는 수용액이다. 전기분해, 전핵의 전류를 흘려 화학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뭐 여러 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구리의 석출이라고 돼 있어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랑 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리를 전기분해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게 화학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핵심 사항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전기분해해서 얻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전기분해해서 얻으려고 하게 되면은 뭘 많이 해야 되냐? 이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만약에 자, W는 K, I, T라는 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W라고 하는 거는요, 석출량이에요. 전기분해에서 나오는 양. 단위는 g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거는 전류고, 그렇죠? T라고 하는 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K라고 하는 거는요, 화학 당량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어떤 물질을 전기분해해서 석출해서 얻고 싶다? 얻고 싶다? 한번 해볼까요? 비커에다가 제가 물을 집어넣었어요. 잔잔하게 물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전극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뭐가 될까요? 전기분해돼서 수소와 산소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나오는 양을 많이 얻고 싶게 된다면은, 많이 얻으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첫 번째, I. 전류를 세게 하는 겁니다. 전기를 큰 전류를 넣는 거예요. 두 번째, T.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래 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IT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본 거 아니에요? IT가 뭡니까? Q. 전기량 아닙니까, 바로. 그렇죠. K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Q.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제한에서 이렇게 딱 반 뗀 거. 이거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Q가 커지면은 K가, 맞죠? W. 석출량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석출량은 무엇에 비례합니까? 전기량에 비례한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자, 이게 중요한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이냐? 이게 바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러데이가 근데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화학식에서 한번 나오고 또 하나는 전자유도에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일단 화학식에서 먼저 나왔어요. 무엇에 비례한다? 전류에 비례한다? 시간에 비례한다? 그것도 맞지만 조금 더 정확한 얘기는 총 전기량에 비례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37페이지 맨 밑에 바로 그 얘기가 있는 겁니다. W는 KQ다. 이게 바로 KIT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한 페이지 넘겨서 38페이지. 전지를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1차 전지와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또 안 나오다가 또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1차 전지는 뭐냐면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1차 전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망간 전지, 그 다음에 여기 시계에 들어가는 뭐예요? 수은 전지, 이런 것들 다 1차 전지에 해당됩니다. 2차 전지는 뭘까요? 2차 전지는 충전해서 또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합니다. 뭐 니켈 카드뮴 같은 거, 핸드폰 배터리, 자동차 납축 전지 이런 것들 다 2차 전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거죠? 2차 전지가 당연히 더 좋죠.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건전지에서 나오는 작용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건전지 보시게 되면은 그림을 한번 이렇게 대충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건전지의 오른쪽에 있는 건전지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오른쪽 건전지 그림에서 별표 하나만 치죠.
거기서 길게 플러스 양극으로 되어 있는 봉 있죠. 그게 뭐냐면 탄소봉입니다. 탄소봉에다가 별표 하나 좀 쳐주시죠. 탄소봉. 그 다음에 이 전지를 사용하다 보면은 안 좋은 작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작용합니다. 하나는 국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분극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국부작용이 왜 생기냐? 이유가 뭐냐? 국부작용은 바로 불순물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불순물. 그래서 전압이 낮아지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건전지 같은 거 그냥 오래 두면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오늘 샀는데 한 3년 후에 꺼내면 이거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왜 그럴까요? 이 불순물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무슨 작용? 국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분극작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수소기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소기체.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한 현상을 방지하는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불순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은 도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전지를 아무데나 그냥 버리면 안 되죠. 건전지는 반드시 건전지 수거함이라고 그쵸 있잖아요. 그런 데다 놔야 되는 거죠. 수소기체 분극작용이 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감극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열이 많이 나게 발열이 일어나게 되면 무슨 뭐 먹습니까? 해열제 먹지 않습니까? 분극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감극제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다 이름이 잘 나와요. 이게 국부작용, 분극작용 서로 이름 다르고 원인이 뭐냐? 해법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전지에서 일어나는 작용들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9페이지 보죠. 납축전지. 납축전지. 보통 여러분 이제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거 납축전지죠. 근데 납축전지에 용량을 표시하는데 이렇게 표시합니다. 용량은요. 암페어 곱하기 H 시간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배터리 이렇게 본네트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50AH, 뭐 60AH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보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 50AH 나와 있으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50A로 몇 시간 쓸 수 있다? 1시간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랑 같아요? 만약에 10A로는 몇 시간 쓸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5A 5시간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너무너무 쉬워요. 만약에 25A로는 몇 시간 쓸 수 있다? 2시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과 전류를 곱한 것이 뭐가 된다? 암페어 아워가 된다. 이게 바로 납축전지의 용량이 된다. 이 배터리의 용량을 우리가 보통 암페어 아워로 나타내게 됩니다. 식 1-46에는 여러 가지 전극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화학식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 밑에 39페이지 맨 밑에 온도 상승과 허용 전류. 그래서 온도 상승과 허용 전류라는 얘기가 있고 40페이지 맨 위에 허용 전류 보죠. 허용 전류. 제가 이제 어떤 전기 공사를 하러 만약에 저기 전선 집에 갔다고 한번 해보죠. 전기 재료상에 가면은 제가 전선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전선을 달라고 해야 되는지를 제가 얘기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제가 이제 아저씨한테 딱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저씨 보통 제가 형광등을 한 100개 정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할 겁니다. 아니면 제가 한 500W짜리 한 8개 정도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 분이 딱 계산해서 그럼 뭐 얼마짜리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전선을 딱 줄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전선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주게 되는 겁니까? 전선의 굵기에 따라서 주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거는 얇은 거 있고 어떤 거는 두꺼운 게 있죠. 그러면은 두꺼운 게 어떻습니까? 전류를 더 많이 흘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얇은 전선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데 불구하고 전선을 짧은 걸 씁니까? 얇은 걸 쓰면 안 되는 이유. 전선에 전류가 그러면은 뭐가 발생합니까? 열이 발생합니다. 열. 그렇죠? 근데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저항이 클수록 더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이 앞장에서 배웠잖아요. 주대 법칙에 따라서. 그러면은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전선은 한 10A에 버틸 수 있고 이 전선은 한 80A 버틸 수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근데 제가 만약에 10A짜리 전선을 갔다가 20A를 흘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거는 10A 정도에서 흐르는 열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전류를 흐르니까 열이 더 많이 발생을 해서 이 전선은 결국에는 끊어지게 되는 거죠. 용단되게 되는 겁니다. 끊어져서 녹아서 끊어지게 되면은 이제 뭐 스파크가 튀거나 주위에 이나물질이 있게 되면 불 붙고 이제 뭐 화재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선을 결정할 때는, 전선을 우리가 선택할 때, 결정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 전선이 몇 암페어를 버틸 수 있느냐. 그 전선이 몇 암페어를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선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을 허용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허용전류 뜻은 뭘까요? 전선이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류의 최대 값, 이걸 우리가 허용전류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선은 그 전류를 최대 흘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A짜리면 10A 넘게 되면 나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딱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허용전류라고 하는 것도 문제 이제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게 40페이지에 맨 위에 있게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열과 전기가 되겠는데, 두 가지 효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재백 효과가 있고, 재백 효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펠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재백 효과는 무슨 효과냐? 재백 효과는 두 개의 금속 물질을 서로 접속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 구리랑 콘스탄탄을 접속하게 되죠. 서로 두 금속을 접속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온도 변화를 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가 발생한다? 기전력이 발생한다.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재백 효과고요. 펠티 효과는 뭐냐면은 두 금속을 놓고 거기에다가 기전력, 즉 전류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뭐가 발생하느냐? 여기서 온도 변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의 발생 또는 흡수, 그러니까 온도 뜨겁게 하거나 차갑게 하거나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게 되냐면은 재백 효과라고 하는 거는 열전 온도계, 주로 열전 온도계에서 사용이 되고, 이 펠티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기 냉장고, 전자냉장고라고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그쵸? 전자냉장고에 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백 효과, 펠티 효과,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재백 효과, 펠티 효과, 40페이지에 밑에 있게 되는 거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 1번. 다음 중 1차 전지에 해당하는 것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죠. 어떤 거죠? 가번의 망간 건전지. 두 번에 2번. 전극의 불순물로 인하여 기전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전기가 통하게 되면은 기전력이 감소하는 현상. 그것이 불순물이 원인이 되는 거. 무슨 작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걸 국부작용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3번. 볼타 전지로부터 전류를 얻게 되면 양극의 표면이 수소기체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수소기체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는 거 분극작용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해결하려면 무슨 재료 넣어야 됩니까? 감극제 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 4번. 전기분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액을 통과한 총 전기량과 같으며 그 물질의 화학당량에 비례한다.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게 되는가? 자, 총 석출되는 양은 KIT, 이게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KQ와 똑같다고 했죠. 그쵸? 총 전기량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5번. 황산구리 용액에 10A의 전류를 60분간 흘린 경우 이때 석출되는 구리의 양은 얼마가 되는가? 자,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제 계산하는 문제죠. 구리가 근데 화학당량이 0.3293이래요. 0.32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전류 I 값이 10A. 시간이 60분이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초로 나타내야 되겠죠. 60 곱하기 초 30은 계산하게 됩니다. 총 석출량이 11.86. 다음 6번. 전기분에 의해서 구리를 정제하는 경우 음극에서 구리 1kg을 석출하기 위해서는 200A의 전류를 약 몇 시간 흘려야 되는가? 단 전기 화학당량은 0.3293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또 똑같아요. 석출량 W는 KIT인데 지금은 T를 물어봤어요.
T는 어떻게 됩니까? KI분의 W가 되죠. 그러면 W 총 석출되는 양이 1kg인데 단위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W가 g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위가 얘가 1000 되는 거고 K가 0.32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전류가 200A죠. 200A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문제에서 몇 시간 흘려야 되는가 그렇게 나왔죠. 그쵸? 근데 이 t의 단위는 뭐라고 했어요? 초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다시 뭘로 나눠야 됩니까? 다시 3600으로 나눠야지 우리가 원하는 초의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곱하기 어떻게 돼요? 3600분의 1. 즉 나누기 3600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약 4.22hour 정도 될 겁니다. 7번. 패러데이 법칙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카본의 전극에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에 비례한다. 맞고요. 다음에 전해질이나 전극의 어떤 것이라도 같은 전기량이면 항상 화학 당량의 물질을 석출한다. 맞고요. 다음에 화학 당량이란 원자값이나 원자량을 말한다. 맞고요. 다음에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류의 세기와 전기량의 곱으로 나타낸다. 아니죠.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기 화학 당량이랑 그 다음에 전기량의 곱수로 나타내죠. 라번이 잘못된 거죠. 8번. 니켈의 원재가가 2이고 원자량은 58.70이다. 이때 화학 당량은 어떻게 되는가? 이겁니다. 화학 당량은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누면 돼요. 그럼 원자가가 58.70이라고 하고 그걸 2로 나누게 되니까 29.35 이렇게 되겠네요. 자, 9번. 전기분해하여 금속의 표면에 산화피박을 만들어 이것을 유전체로 사용한 것은 무엇인가? 전해콘덴서입니다. 답은 전해콘덴서. 10번. 접지저항이나 전해액 저항 측정에 쓰이게 되는 것은요. 자, 이것도 이제 재밌는데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전해액이죠. 액이 뭐죠? 이게 액체란 뜻이에요. 액체. 답은 콜라우시 브릿지법입니다. 콜라우시 브릿지법. 콜라가 뭐죠? 콜라가 액체죠. 이렇게 외웁니다. 콜라가 액체다.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까 저저항 측정이 뭐라고요? 더블 브릿지. 콜라우시는요, 액체죠. 11번. 다음 중에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도율이 커져서 온도 계수가 부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 것. 일반적으로, 자, 금속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커지게 되면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증가하게 된다고 했죠. 그쵸? 이게 이제 일반 금속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러나 반도체나 전해액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값이 작아져서 부의 값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아닌 거. 그럼 일반 금속이 어떤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금속이 어떤 거예요? 다음번에 구리죠, 구리. 12번. 다음 중 저항의 온도 계수가 부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 부의 특성을 가지는 거.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이 감소하게 되는 게 뭐냐? 이런 특성. 텅스텐은 이런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미스터죠, 서미스터. 라번이죠, 라번. 서미스터. 이런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13번. 권선 저항과 온도와의 관계는 권선 저항. 구리전선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이 어떻게 되죠?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이 증가한다. 답번이 되겠네요. 형성한다. 14번. 계전기 접점의 불꽃이 불꽃 소고용동으로서 사용되는 거. 나번에 베리스터라고 합니다. 베리스터. 밸리어블 레지스터라고 해서. 15번. 망간 건전지의 양극으로 무엇을 사용하는가? 답번에 탄소막대. 16번. 용량 30A의 전지는 2A의 전류로 몇 시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지금 문제가 이것도 뭐 30A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2A로 몇 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15시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답은 15시간. 답은 17번. 서로 다른 종류의 안티몬과 비스무트의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통하면 줄열 외의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거. 두 개의 금속을 놓고 그 다음에 전류를 통했더니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만들어졌다. 이거 무슨 효과입니까? 전자냉장고에 쓰이는 펠티어 효과죠. 펠티어. 뭐 펠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음에 18번.
서로 다른 종류의 안티몬과 비스무트의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통하면 그 접점에서 열애 또는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난다. 줄열과 달리 전류의 방향에 따라 열애 흡수와 발생이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가 조금 다르게 구술된 거죠. 무슨 현상이죠? 가번 펠티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문제 우리가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